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볼 주제는요, 캐나다, 미국의 전력 중단 선언,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수혜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네, 캐나다 지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고압전선, 즉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 수출 고압전선 선입니다. 캐나다에서 무슨 미국한테 전기를 수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캐나다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토론토예요. 그리고 미시간호, 휴런호 5대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지형적인 국경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가 이쪽 지역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캐나다입니다. 이렇게 국경선. 근데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이 5대5에서 수력 발전 댐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시카고라든가 자동차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클리블랜드도 있죠. 그리고 피츠버그 그리고 이제 뉴욕 시티가 있습니다만 이 뉴욕주 건너가는 이 뉴욕주 캐나다에서 내려올 때 이런 지역에다가 5대5 근처에 있죠. 지금처럼 캐나다에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 전선을 타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력 발전을 전기를 생산해내고 그 전기가 필요한 미국의 가정과 그리고 각 데이터 센터라든가 공장들, 특히 시카고나 그리고 디트로이트나 이런 지역에 대규모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건너오는 가스관이라든가 그리고 또 각종 천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25% 관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또 멕시코 쪽에서 건너오는 뭐 우리나라 전자제품 기지라든가 중국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각종 제조업 회사들로부터 멕시코에서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건너오는데요. 똑같이 25% 관세를 때리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나프타락에서 북아메리카 경제협력 공동체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세가 없었어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25%씩 때리기로 했다 하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되게 불쾌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라는 거는 물건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관세를 수입을 받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건너올 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 그거가 관세거든요, 보통.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전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 스스로가 그냥 가격을 25%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미국 지역의 미러키, 멕시카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이쪽 피츠버그, 이쪽에서 전기를 갖다 캐나다 지역에서 값싼 수력 전기를 갖다 썼던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공업단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값도 올랐지만 캐나다에서 건너오는 가스관을 통해서 건너왔던 값싼 에너지들이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지금 관세가 때려지는 바람에 원래 1.8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4달러까지 폭등했거든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아주 이 에너지 생산하는, 에너지 소비하는 입장,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난감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된 거죠. 자, 보통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처럼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기는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불필요한 전기 사용은 좀 2시부터 4시까지 자제해 주시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양해 부탁한다고 막 정부가 사정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를 발전하고 그리고 전기를 송전해서 그리고 또 그걸 각 지역마다 배전하고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가정에서 전기를 이제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 소비하는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100인데 예를 들어서 소비가 100을 쓴다. 그러면 전기 스스로 이 송전과 배전 시스템들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즉 100을 주는데 120을 써버리 100을 넘어가는 순간 과부하가 걸려서 순간적으로 다 단전시켜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차단 장치를 갖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블랙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전기 스스로 블랙아웃을 시켜버리는 거. 술 먹고 필름 켜는 것도 블랙아웃이지만 블랙아웃을 스스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90 정도에 도달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갑자기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일시 정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도체 공장이나 화학 공장은 전기 중단되면 그 제품들 같은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기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흘려 보내야 돼요. 전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을 통해서 발전 시스템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렇게 송전선을 타고 전기가 흘러갑니다. 그때 전기가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다가 고압전선을 타고 올라가다 전압이 갈수록 떨어져요. 이렇게 전기 선줄의 저항이 이제 거리가 1, 2m만 괜찮은데 뭐 10km, 20km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중간중간마다 전기를 펌핑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HVDC라고 그러죠. 전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가 볼트입니다. 하이 볼트. DC가 다이렉트 커런시. 전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10만 볼트, 20만 볼트, 30만 볼트로 다시 높여주고 여러분들 동네에서는 한 3만 볼트, 2만 볼트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드럼통처럼 전봇대에 달려있는 거 있죠? 비 오면 우웅거리는 거. 그게 이제 전압을 높일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높여주고 그 전기를 이제 각 공장이나 빌딩이나 아파트 이렇게 배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기가 110V, 여러분들 집에서는 220V로 쓰지만 전압이 낮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전압을 보내고 중간에 배전소에서 컨트롤해서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전력 시스템을 구사를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고압 변전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주상 변압기는 건 2만 볼트, 3만 볼트 되고요. 초고압 변전소 같은 경우는 10만 볼트, 적게는 5만 볼트에서 많게는 20만 볼트까지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거죠. 압을 세게 해서 한마디로 물을 멀리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사실은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챗 GPT AI 그래서 AI 반도체 덕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각 서로 경쟁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가면서 반도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서버를 만들고 그 만든 서버를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플랫폼이나 이런 데 공급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 건설한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에너지를
즉 전기를 가지고 24시간 풀가동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전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배터리, 전력, 자가발전 시스템들, 연료전지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가스, 뭐 친재생 에너지,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이쪽 전력 생산 관련 업체들이 공급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막대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챗 GPT가 딥시크 때문에 짓는 속도는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은 사실 전기가 100이 필요하면 수요는 막 200, 전기는 100을 생산하면 수요는 지금 200, 막 250 이렇게 치고 나가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부족했는데 수출까지 캐나다에서 건너오는 전기까지 한 25% 가격도 올려버리고 매월 가구에서 사용되는 거를 $100씩도 올린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관세는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일단 잠깐 보류는 했어요. 자, 그런데 전기는 뭐냐면 캐나다에서 안 보내주면 다른 데서 갖다 쓰면 되는데 그 전기 라인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전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라인을 새로 까는 걸 누가 갖다 쓰지도 않거든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LS라든가 LS 18.96% 급등 나왔죠. 그동안 조족 받았습니다. 1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랬다가 오늘 거래량 대량 터지고 다시 올라왔죠. 왜?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이 관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관세를 때려요. 캐나다는 전기요금을 계속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전력 시스템을 더 늘려야 돼요. 당연히 선이 필요합니다. 대한전선, LS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들썩거리는 겁니다. 수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전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압기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게 국내에서 그래서 LS 일렉하고 현대 일렉 예. 여기서 공급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대 일렉하고 LS 일렉은 여러분들께서 잠깐 손을 안 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별로 없어요. 계속 몇 년간 올라갔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전선줄이 먼저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봤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미 5배, 10배 지난 몇 년간 올랐어요. 4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LS1. 그리고 LS도 마찬가지. 24,000원짜리가 19만원까지. 지난 4, 5년간 1000%, 500%, 많게는 2000%까지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현대일렉 같은 경우 4,800원짜리가 45만원까지 100배 올랐어요. 100배. 10,000%가 올랐다고요. 1000%, 2000%가 아니라 10,000%.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막대한 부채,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말미암아 주가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났죠. 4조 원 가까이.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전 세계가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미국과 캐나다 같은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상당히 지금 저가의 경쟁력 있게 기업들한테 전기요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적자 규모가 갈수록 저는 축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전력 잠깐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적자 규모가 200조예요. 한국전력이.
예. 잠깐 여기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전력은 작년도 매출액이 88조 원. 네, 2023년도. 2024년도는 94조 원. 2023년도 영업이익이 4조 전 적자. 당기순이익 4조 7천억 적자인데 2024년도에는 8조 3천억 영업이익 흑자. 당기순이익 3조 7천억 흑자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5조 원 이상 흑자가 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240조 원, 200조 원이라는 이 부채가 205조 원입니다. 이거를 빠른 속도로 앞으로 계속 털어낼 거로 보여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 가격의 인상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000%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거 투자하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매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이번 연도에 3만 원 전후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40%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2만 6, 7천 원. 네. 큰 욕심 없이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안전하게. 그런 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캐나다, 미국의 전력 중단 보복 관련 수혜주 총정리 하는 관점에서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실제 미국이 왜 지금 전선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하고 캐나다도 전기요금 인상 잠깐 유예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임시 방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자체적으로 새로운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구축들 상당히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